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맨날 저는 부어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안 먹는 게 중요해요. 몸통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하나, 둘. 내가 살이 잘 빠지는 체질 이런 걸로 변하게 되고 더 이상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왜...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건강과 다이어트 모든 자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여러분의 일타 자세 강사 이고은입니다. 근데 원장님 옛날에 하루에 한 8끼만 먹어도 살이 막 쭉쭉 빠졌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안 빠지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나이가 들면서 특히 한 40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실 텐데 옛날에는 내가 술을 며칠 먹고 살이 좀 쪘어. 그러면 뭐 이제 좀 운동을 며칠 좀 하거나 굶으면 금방금방 빠지는데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데도 살이 빠지질 않아요. 그런데 굶으면 굶을수록 이상하게 몸이 더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뻣뻣하고 막 이런 몸이 되게 이상하다 이런 신호들을 느낄 텐데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살이 빠지기 어려운 이유는 이 단어 하나입니다. 자, 바로 혈당인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우리가 저혈당, 혈당 다이어트 그뿐만 아니라 저속노화 이런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키워드들이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바로 혈당입니다. 자, 혈당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인슐린인데요. 많은 분들이 내가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지 살이 안 찐다는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뭐 혈당,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전 누굽니까 여러분? 일타 강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요. 기본 공식을 제대로 암기하고 이해를 못하면 응용 문제를 하나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건강 모범생으로 만드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핵심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왜 나이가 들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는요. 우리가 혈당 관리가 되지 않고 거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근육입니다. 근육.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뭘 안 하시죠? 운동을 안 하고 활동량이 떨어져요. 그리고 몸의 효율이 떨어지니까 근육이 잘 안 생겨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 우리가 35살부터 몸에 근육의 1%씩 매년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점점 더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요 혈당이 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혈당이 급속하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슐린도 급속하게 분비가 많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혈당을 급속하게 올리는 음식들이 대체로 맛있는 음식들이에요. 우리 빵, 떡, 면, 쿠키,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되게 달달한 음료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피 전문점에서 사 드시는 돌체라떼, 바닐라라떼 등등 시럽이 들어간 이런 음료들이 대체로 정제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당을 급속하게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이 급속하게 올라가면서 이 혈당을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인슐린이 우리 몸에 되게 좋은 호르몬인 거는 맞지만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요 인슐린은 지방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는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을 올리는 음식을 빨리 자주 드시게 되면 인슐린이 그만큼 많이 분비가 되고 그만큼 우리 몸은 지방을 더 쌓으려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요 물만 마셔도 살이 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맨날 저는 부어있는 거죠? 붓기가 정말 살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케이스에 해당하거든요. 대부분 근육량이 떨어져 있어요. 근육량이 떨어져 있고 뭐 우리가 인바디 이런 거 해보면 부종이 심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몸이 되게 대사량이 떨어지고 안 좋은 건데요. 자, 근육량이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몸이 대체적으로 지방 대사가 잘 일어나지도 않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니까 살이 찌는 체질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뭐예요? 자, 우리 탄수화물 아까 말씀드린 정제된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게 중요해요. 빵, 떡, 면, 쿠키, 달달한 음료수들을 안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근육 운동. 더 좋은 것은 이 유산소와 근육 운동을 같이 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잘 지켜도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몸에서 내가 살이 잘 빠지는 체질 이런 걸로 변하게 되고 더 이상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이런 고민을 조금은 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제일 환자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특히 이렇게 마르고 근육 없으신 분들한테 절대 하지 마세요가 많이 걷지 마세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많이 말라 계신 분들이나 평소에 내가 근육이 잘 안 붙는 분들은요 오히려 많이 걷게 되면 더 칼로리 소모가 되면서 근육이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잘 먹지도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걷는 거는 한 20분, 30분 정도 운동의 앞에 웜업으로 하시되 천천히 걷는 건 운동의 효과가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인슐린 이런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운동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러닝머신에서 여러분들이 한 20분 정도만 걷고 뛰고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1분을 9로 놓고 뛰어요. 그리고 2분은 6으로 놓고 걸어요. 그러면 3분이죠. 이거를 6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 18분이죠. 그러면 그거 끝나고 한 2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60분을 5나 이렇게 6을 놓고 천천히 걷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살이 빠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렇게 후끈후끈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근육 운동을 하러 이동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 근육 운동은요, 큰 근육들 위주로 하셔야 돼요. 주로 어디 있어요? 허벅지 앞쪽, 엉덩이, 복근 이런 데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스쿼트, 런지, 데드리프트 뭐 이런 운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데 허리가 아프실 수 있는 분들이나 이제 너무 고중량으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저중량으로 4세트, 5세트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2, 30분의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한 30분 정도의 근력 운동, 그리고 마무리 스트레칭 이렇게 하시는 게 뭐 하실 수 있으면 주에 2, 3회 정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 그렇게 갈 시간이 없거든요. 뭐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정말 10년째 제가 체중 변화가 없이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제 비법,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이름하여 우리 인슐린 저항성을 줄일 수 있는 근육 운동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스쿼트 자세 알려드릴 텐데요. 발은 골반보다 약간 넓게 만들어 주시고 엄지발가락이 20도 정도 바깥으로 가게 이렇게 약간 틀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앉았을 때 무릎도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상태에서 앉는데 무릎을 먼저 굽히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보내보세요, 여러분들. 엉덩이를 뒤로 보내서 뒤에 있는 의자에 내가 앉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앉으시는데, 자, 발이 이렇게 바깥으로 발바닥이 떨어지면 안 돼요. 발바닥은 지면을 누르시고 내 무릎이 두 번째 발가락을 향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내려갔다가 이 상태에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자, 다시 보여드리면 발을 이제 바깥으로 살짝 털어주시고 앉을 때 무릎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골반이 뒤로 먼저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때 허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를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구부정하게 내려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 갈비뼈랑 엉덩이 골반 라인이 일자가 되게 복부에 힘을 적당히 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엉덩이부터 뒤로 갔다가 올라오시고 뒤로 갔다가 올라오시고 이 상태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식사를 하시고 나서 한 15번, 20번 하는 걸 한 3번 정도 하시면 한 5, 60회 되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근데 올라올 때도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반동하지 마시고 내려갔다가 엉덩이 힘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엉덩이 힘으로 쭉 밀어서 끝까지 이렇게 텐션하게. 여러분들 엉덩이 손 한번 내보세요. 스쿼트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엉덩이 힘으로 이렇게 밀어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허리로 밀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서 하셔야 돼요. 무릎도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안으로 모이게 되면 무릎에 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발,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각도, 엉덩이 탄력 이거를 기억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 너무 힘들고 무릎도 아파요 하시는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살짝 이렇게 엉덩이만 뗐다가 일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의자에 앉아서 조금 간단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요 정도 뗀 상태에서 엉덩이만 터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엉덩이만 터치했다 일어나는 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하실 때 점핑 운동 굉장히 소개를 많이 받긴 하는데 사실 집에서나 사무실이나 어디 교실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점핑 운동이. 그래서 저는 더 비슷한 효과를 내면서 그리고 허리나 그다음에 골반 건강에 더 좋은 운동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사이드 런지를 할 건데 여러분들 옆으로 가서 이렇게 런지를 하고 일어나시다가 그다음에 옆으로 갔다가 바닥을 차주면서 일어난 거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건데 요것도 한 번 왔다 갔다 한 걸 10번을 했을 때 3세트 하면 30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땀이 많이 납니다. 이 운동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옆으로 갔을 때 앉았을 때 허리가 허리가 이렇게 꺾이시면 안 돼요. 이렇게 꺾이거나 너무 이렇게 우중충하게 앞으로 나가면 안 되고 딱 여기가 정말 종이 하나가 접히고
내 가슴과 무릎이 가까워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허벅지, 엉덩이, 복부까지 모든 근육이 다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운동은요. 여러분들 그 날씬한 허리를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도 복부 살이 정말 안 빠져요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특히 골프, 테니스 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다리를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요. 자, 런지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배꼽 위에서만 가슴에 이렇게 그 복근을 써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는 버티기 때문에 하체 근육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10번까지 할 거예요. 7, 8, 9, 10. 자, 잘못하는 거 설명드리면요. 같이 막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딱 고정이에요. 고정. 여러분들 딱 고정을 했을 때 배꼽 위에만 돌아가야 돼요. 배꼽 위만. 자, 테스트 하는 방법. 우리 나마스테 자세 만들어 보시고요. 이 상태에서 쭉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근육이 탁 쓰이는 거 느낌이 오거든요. 돌아가지 않게. 반대쪽도 이렇게 해보시면 골반 넓이 벌리시고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런지 자세를 만드시고 꾸부정하게 하시면 안 되겠죠. 쫙 펴주시고 이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벌써 힘드시죠? 스트레칭 한번 갈게요. 자, 잡으시고 허벅지 스트레칭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쭉 뻗어주시는데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잡아주시고요. 허리를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 일자로 만들어서 쭉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앞으로 쭉 기대 주시고 이런 식으로 양쪽 스트레칭 한번 쭉 해주시고 자, 숨 안 차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실 이까지만 하셔도 여러분들 15분 다 충분히 다 되셨을 거고 혈당이 굉장히 떨어졌을 건데 자, 마지막 운동 하나만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는 운동. 자, 다리를 앞다리는 90도로 굽혀주시고 뒷다리는 뻗어주시고 상체를 앞으로 해서 우리 몸이 45도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무릎과 몸통을 각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자, 발 바꿔서 해볼게요. 다시 골반 넓이만큼 벌리시고 뒷발 그래서 몸이 일직선이 돼. 거울을 한 번쯤 확인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요. 숙여주세요. 일자가 되게. 그 상태에서 하나. 근데 무릎이 막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요 안까지 탄탄하게 복부까지 힘을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제가 오늘 알려드릴 운동들 4가지 알려드렸는데 스쿼트, 사이드 런지, 그 다음에 런지 로테이션, 그 다음에 기울인 자세에서 무릎 당기기까지 4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운동 걷기 대신에 이 운동 하세요. 걷기 사실 안 하셔도 돼요. 이 운동만 하셔도 여러분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그 바른 자세 그리고 뭐 허리 목 아프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운동 해보시고 효과 꼭 같이 공유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같이 운동을 좀 해보셨는데요. 자, 이 운동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꼭 챙겨야 되는 건 뭐다? 식단이죠, 식단. 오늘 아까 말씀드린 탄수화물을 적게 먹어라 이런 건 단순한 거 말고요. 저탄고단.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통 탄단지 비율이라고 제가 항상 설명드리죠. 탄단지를 2대 4대 4 또는 3대 4대 3 정도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은데 일단 단백질을 먼저 챙기면 돼요. 그래서 체중당 1.0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셔야 되는데 손바닥만한 고기, 그 다음에 달걀 2-3개, 보통 뭐 두부 한 모 정도 이렇게 하루에 좀 드시면 그 정도는 다 섭취가 된단 말이에요. 단백질을 항상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단백질 드시기 되게 어려운데 폭식해서 저녁에 내가 회식을 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백질은 끼니마다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조금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는 것도 좋고요. 나머지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섭취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니 좋은 탄수화물 먹어요. GI 지수라고 이제 당 지수가 있는데 이런 지수가 너무 높지 않은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웬만하면 햇반 사실 때 백반보다는 이제 현미나 잡곡 백반 이런 거 그리고 2분의 1 백반 나와요.
그래서 양을 좀 줄여서 드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고구마, 그 다음에 뭐 기리, 키노아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당지수가 낮은 것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은 사실은요 거의 다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좀 챙겨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나 아보카도나 뭐 이런 올리브유 이런 것들 좀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뭘까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우리 먹는 순서를 잘 지키셔야 되는데, 자, 채소와 미네랄, 그러니까 채소, 무기질, 채소와 무기질부터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듣고 탄수화물을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만 잘 지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판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다면 막 밥 먹고 이 반찬 먹고 하시지 마시고 반찬에 있는 그런 것들부터 먹고 고기 먹고 밥을 먹는 순서대로 좀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요 여러분들 직후 말고요 딱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하는 2-30분 정도 됐을 때 한 15분 정도만 가벼운 움직임을 해주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나가셔서 사무실이나 학교 밖을 한 2바퀴 정도 도신다거나 아니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운동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어디 나가서 운동할 때 없다는 분들 많거든요. 그 운동을 한 10분, 15분만 딱 해보세요. 그러면 혈당이 정말 기적같이 떨어집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인슐린 저항성 개선 방법, 나이가 들어도 나이살이 찌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세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